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을 함께하는 내과 전문의 정민아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께서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아침마다 달걀 하나 꼭 먹거든요. 근데 요즘 속이 좀 더부룩해서요. 혹시 그것 때문일 수도 있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드세요? 주로 반숙이요. 살짝 익혀야 부드럽고 먹기도 좋더라고요. 이런 상담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달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식입니다. 한 끼 식사로 간식으로 때로는 건강을 챙기는 영양 보충제로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해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달걀은 계속 먹어도 될까요? 당뇨가 있는데 아침마다 달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처럼 달걀은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나이와 질환, 조리 방식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께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20대, 30대처럼 모든 음식을 잘 소화하고 빠르게 흡수하며 큰 무리 없이 넘길 수 있는 나이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소화력은 줄고 대사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조리법 하나, 음식 궁합 하나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방식이 오히려 위장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조리법부터 섭취량, 식사 타이밍, 피해야 할 음식 궁합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언컨대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복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반숙 달걀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식사 시간이나 약물은 변함이 없었고 특별히 기름진 음식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아침에 달걀 반숙 하나만 드시고 물도 거의 안 드셨더라고요. 위산이 줄어드는 나이에 공복에 반숙 달걀만 먹는 건 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할머니, 달걀은 식사와 함께 드시고 완숙으로 바꿔보세요. 그 뒤로 어르신은 속이 편해졌고 식사량도 늘고 활동도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사시는 76세 박성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기름 넉넉한 프라이팬에 반숙 프라이를 즐기셨거든요. 노른자까지 꼭 비벼 드시는 습관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는 지방이 산화돼서 혈관에 해롭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술안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지금은 술안을 더 좋아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분은 대구에 사시는 80세 김정자 어르신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 하루 2개씩 달걀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요소질소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흰자만 주 2~3회 드시고 술안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죽이나 국에 풀어 드시도록 식단을 바꾸셨고 2달 후 혈액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어르신은 요즘은 속도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달걀은 좋은 음식이지만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분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세에 따라 드셔야 할 양과 방식도 달라집니다. 먼저 60대 어르신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활동량이 많고 대사도 비교적 원활한 시기입니다. 하루 1개 정도의 달걀은 부담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기름은 피하시고 삶거나 술한 형태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밥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더 원활하고 포만감도 높습니다. 60대는 특히 근육 유지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체력 유지와 회복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죠. 달걀은 주 5, 6회 정도 꾸준히 드시되 과하게 많은 양보다는 속이 편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잘 삶은 완숙 달걀 또는 물에 부드럽게 익힌 술안이 적당합니다. 부담 없이 소화되고 흡수도 원활하니까요.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속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드셔도 그대로 소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1개씩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4, 5회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른자는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지방 함량도 높기 때문에 격일로 또는 이틀에 한 번만 드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조리법은 완숙 또는 술안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프라이나 반숙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달걀은 꼭 아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속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방식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밥이나 죽, 된장국에 함께 넣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섭취는 자연스럽고 위장에는 더 순하게 작용하죠. 8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 간 기능, 위장 기능 모두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걀을 드시는 날을 정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컨디션이 좋은 날을 골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의 식사 내용, 전날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드셔야 해요. 이때도 노른자는 주 1, 2회 이하로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술안이나 미음에 풀어 부드럽게 익히는 방식이 위에도 신장에도 가장 덜 부담됩니다. 입맛이 없거나 속이 불편한 날엔 과감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매일 먹는 것보다 내 몸이 원할 때 적절히 먹는 습관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결국 연령별 섭취 기준은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위장 상태와 소화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해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되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시니어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고혈압인데 달걀 먹어도 돼요? 이 질문에 저는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 평소 혈압은 잘 조절되고 계세요? 만약 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삶은 달걀 하나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 2회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달걀에 간을 더하거나 짠 반찬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쉽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특히 조리 방법이 중요해요. 기름에 지진 프라이는 피하시고 삶은 달걀이나 술안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는 주 1회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른자에는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또한 식사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짠 김치나 젓갈 같은 반찬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달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밥과 나물, 삶은 달걀을 함께 드시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단, 단백질만 따로 공복에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꼭 탄수화물, 채소와 함께 조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단백질 자체의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흰자 위주로 주 2, 3회 정도로 드시고 그마저도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과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달걀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조리법, 섭취 빈도, 함께 먹는 음식까지 고려해 조절하면 충분히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이 좋다, 프라이는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조리법별로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삶은 달걀입니다. 완숙으로 삶은 달걀은 기름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가장 부담 없는 조리법이죠. 또한 단백질 흡수율도 좋아서 노년기 단백질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삶는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노른자 주변이 초록빛으로 변하면 황화수소가 생성된 상태인데 이 성분은 비릿한 냄새와 함께 식감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단백질 구조가 너무 단단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분 이내에 삶기를 권합니다. 반숙 달걀은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노른자가 촉촉하게 흐르기 때문에 밥과 비벼 먹기에도 좋죠. 하지만 익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께는 이 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공복에 반숙 달걀만 드시는 경우 위장에 자극이 되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숙은 반드시 밥이나 국과 함께 드시는 게 좋고 가급적 60대 이전까지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프라이입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서 달걀 하면 떠오르는 조리법이죠. 그런데 프라이는 고온의 기름에 조리되는 만큼 단점이 명확합니다. 기름이 산화되며 트랜스 지방이 생기기 쉽고 노른자가 살짝만 익었을 때는 앞서 말한 위생 문제도 겹치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프라이할 때 간을 하거나 짠 반찬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께는 매우 불리한 방식이에요. 한두 번 드시는 건 괜찮지만 습관처럼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프라이를 꼭 드셔야 한다면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충분히 익히는 방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술안은 요즘 시니어 식단에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조리법입니다. 기름 없이 물에 부드럽게 익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고 위에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죽이나 미음, 된장국 등에 풀어 넣으면 소화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서 위장 질환이나 식욕 저하 있는 분들께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술안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활용하기 쉽고 조리 시간도 짧아서 간편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리법마다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조리법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 특히 위장과 혈관 건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프라이 대신 술안 혹은 반숙 대신 완숙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조리 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면 달걀은 매일 먹어도 부담 없는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달걀 하나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반숙이나 프라이는 공복에 드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든 시니어 분들에겐 이러한 형태가 위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달걀은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밥, 나물, 국과 함께 드시면 위의 부담을 줄이면서 단백질의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께는 이런 식사 구성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드려볼게요. 아침엔 밥과 나물, 김 한 장,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를 중심으로 한 단백질 반찬. 저녁엔 가볍게 죽이나 된장국에 술안을 풀어 드시는 방식. 이렇게 구성하면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도 소화 부담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술안 하나를 국에 풀어 드셔보세요. 미음이나 죽에 곁들이면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하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식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달걀 하나도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달걀을 어떻게 조리할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 무엇과 함께 먹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하루 건강을 바꿉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조화를 이루죠. 하지만 달걀의 효능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 중에도 자주 듣습니다. 달걀 먹을 땐 김치랑 밥이 최고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식단이죠. 하지만 김치와 달걀의 조합은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죠. 이 둘을 함께 먹게 되면 혈중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겐 권장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저도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께 이 조합은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흔한 조합이 있습니다. 달걀찜에 설탕을 넣는 습관입니다. 단맛을 선호하는 분들이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넣기도 하시죠. 하지만 달걀과 설탕이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발효작용이 일어나 가스가 쉽게 찹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지는 이유죠.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겐 적합하지 않은 조리법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달걀찜에 설탕을 넣어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습관을 멈춘 뒤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과의 조합은 달걀과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콩, 아보카도처럼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와 함께 달걀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단백질이 한 끼에 너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이 길어져서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고기와 달걀을 함께 자주 드셨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신장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 장애까지 겪으셨습니다. 이후 식단 조절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으신 조합 바로 달걀과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로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해롭진 않지만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 속 철분 흡수를 우유의 칼슘이 방해할 수 있죠. 따라서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중간이나 간식으로 시간을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조언 드릴 때는 한 번에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눠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달걀은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김치, 설탕, 고기, 우유와의 조합은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짜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흡수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달걀을 드실 땐 가급적 싱겁고 담백한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브로콜리, 구운 버섯, 현미밥과의 조합은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사 후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속을 편안하게 도와주고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드셔온 익숙한 식사 방식이 언제나 건강에 이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하니까요. 익숙함 속에 숨겨진 불편함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걀,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그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음식은 조합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합은 약도 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요일별 식단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식단이 아닙니다. 위장을 쉬게 하고 단백질을 균형 있게 공급하며 달걀의 장점을 살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틀입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가볍게 여세요. 속이 편해야 몸도 잘 움직입니다. 아침엔 술안 하나를 미음에 풀어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국에 술안을 살짝 넣어 간을 심심하게 맞춰보세요. 된장의 유산균과 단백질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된장의 염도도 고려해야 하므로 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은 나물 반찬, 조금은 부드러운 흰죽으로 마무리하세요. 달걀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첫날은 위장을 쉬게 하는 것이 전체 리듬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엔 삶은 달걀 반개, 애호박볶음과 연근조림 등을 곁들여 소화에 부담 없이 마무리해보세요. 화요일은 활동량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이럴 땐 점심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죠. 현미밥, 시금치나 고사리 무침, 그리고 삶은 달걀 한 개.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활동량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노른자까지 드셔도 괜찮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반 개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엔 바나나 한 개와 미숫가루 또는 두유 한 잔으로 간단히 드시고 저녁엔 달걀 대신 생선이나 두부 반찬으로 단백질을 나눠 섭취하세요. 이렇게 한 끼에 단백질을 몰지 않고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과 소화에 좋습니다. 수요일은 위장을 쉬게 하는 날로 정해보세요. 한 주의 중간쯤에는 속을 쉬게 해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날은 달걀을 피하시고 두부나 콩, 흰살 생선으로 단백질을 대체해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엔 연두부, 미역국, 무나물, 현미밥 한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는 삶은 감자 한 개나 찐 고구마 반 개가 적당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줍니다. 저녁엔 된장국에 아욱을 넣고 곤약볶음이나 호박전 등 기름기 적은 반찬으로 구성해 보세요. 위장이 편해지면 다음날 아침이 상쾌합니다.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 수요일은 꼭 필요한 쉼표가 됩니다. 목요일은 다시 단백질 보충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침엔 완숙 달걀 1개, 토마토 반 개와 두유 1잔. 이렇게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드세요. 점심엔 콩나물국, 조기구이, 두부조림, 현미밥 반 공기 정도로 구성해 보세요. 달걀은 생략하고 두부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저녁은 채소볶음 위주로 드시되 달걀을 다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볶음과 스크램블 형태의 달걀 반 개, 이런 식으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저녁엔 소화 시간을 고려해 기름기 없이 조리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요일은 외식이 잦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럴 땐 선택과 절제가 관건입니다. 외식 전 집에서 드실 땐 기름진 프라이는 피하고 술안이나 삶은 달걀만 드세요. 국수류를 드실 때도 삶은 달걀 반 개 정도를 곁들여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세요. 외식 자리에서는 노른자는 반쯤 남기고 고기나 튀김류가 많다면 단백질이 많은 반찬은 절반만 드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또한 식사 전후로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드시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많습니다. 이럴 땐 술안을 활용한 국 요리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에 술안을 넣어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는 애호박 된장국, 북어국 등의 달걀을 풀어 영양을 고루 담아보세요. 점심엔 잡채나 도토리묵, 간장 양념의 나물류 등과 함께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간식으로는 달걀 반 개를 으깨어 고구마 으깬 것과 섞은 달걀 샐러드를 드셔도 좋습니다. 일요일은 한 주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아침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사가 제격입니다. 채소죽 미음 또는 고구마죽에 술안을 올려 부드럽게 마무리해 보세요. 샐러드에 삶은 달걀 반 개를 넣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일찍 드시고 달걀 없이 두유와 삶은 채소 위주로 가볍게 마무리해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달걀을 무조건 먹기보다 상황에 따라 체질에 맞춰 알맞게 나눠 드시는 습관.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루 1개 이하, 요일별로 배분하고 소화 상태에 귀 기울이기.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셔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몸의 리듬을 회복해 봅시다. 습관이 쌓이면 건강도 바뀝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3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늘 식사 후 더부룩하고 속이 차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일 아침 반숙 달걀과 고추장을 곁들여 드시더라고요. 노른자도 매일 드셨고 물도 식사 후에 1컵 정도밖에 안 드셨죠. 제가 술안으로 바꾸고 나물 반찬과 밥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노른자는 주 2회 이하로 줄이고요.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부터 달라지셨더라고요. 이제 식후에 배가 안 부풀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요. 라고 웃으셨어요.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리 나이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일상 속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달걀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